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건 얼마만큼의 사실일까요? 저는 지금 계속 삼국지가 가지고 있었던 2000년 역사에 저들의 한족의 역사도 아닌 우리가 저 한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동화되어 갔고 또 그렇게 믿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사세상공의 원소 그 대단한 어떤 그 실체가 이거였어요. 어떤 거였느냐, 고조 할아버지는 대단한 게 맞는데 그 할아버지는 외척한테 빌붙었던 자였던 거지. 외척들한테. 그래서 황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놈들이라는 거지. 그 할아버지는 빌붙어서 사공을 했고 그 아버지는 저 황간한테 빌붙어서, 그게 원소의 사세상공의 진실이에요. 유비가 왜 역사의 선택을 받았을까? 유씨라서 단지 제가 이만큼 이제 얘기하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지만 유비가 효자가 아니잖아요. 유비는 신의가 없어요. 도망가요. 뭘 해도 도망다니는 놈이야. 그러면 황건이 정말 나쁜 자였을까? 도교를 믿었던 자들이라고. 근데 때려잡혔고, 황간은요, 건석 지금 얘기 나오는데 건석이 어떤 식의 실질적인 나쁜 짓을 했다는 게 그렇게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영재환제의 입장에서는 건석은 어떤 자였던 거예요? 두무라고 하는 외척이자 대장군인 두태우의 힘을 얻었던 그 외척이자 대장군한테 힘이 실렸던, 그를 막았었던 황간군을 이끌었던 자예요. 건석이라는 자가. 그러면 그 건석은 저렇게 그냥 단지 십상시의 하나로 이럴까요? 한번 엄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백성들한테, 민중들한테 또는 황간들한테 누가 황제를 하늘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섬김으로 바라라고 얘기를 했던 게 누구였냐고. 유학자들이잖아. 지들 유학자들이잖아. 지들은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런 체제를 강조했잖아. 그래서 그것만 믿고 갔던 게 건석 아니었을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죽어가면서 고명을 한 거잖아. 고명 대신으로서 이 건석을 부른 거잖아. 저 변은 황제가 되기에 모자람이 있으니 협을 황제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건석한테 할 수 없느냐? 황제는 이 앞전의 100년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유학자들은 그 앞전의 100년을 몰라. 당대의 지식인들이 그걸 몰라. 그 앞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 잊어먹었어. 뭔가 띵하고 저기 윌 스미스 나오는 그거 뭐 이거 뉴트럴 뭐 그거 맞았나? 다 기억력이 사라져 있어. 그잖아요. 두모가 제2차 당고의 금 사건을 일으켰던 게 20년 동안 한 나라를 숫대마술로 만들었던 그 양기 세력을 몰아내고 황간이 힘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전에 있었던 후한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장제 이후에 계속 외척이 발효를 해. 그걸 황간이 막아. 또 발효를 해. 또 황간이 막아. 황제를 독살해. 또 황간이 막아. 이 짓을 하면서 이어왔던 그걸 얘네들은 다 잊어먹었어. 얘네들만 잊어먹었어. 황제를 기억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황제를 다시 세워서 제대로 간 역사가 이 앞전에 있었다는 걸. 그잖아요. 우리는 유학자의 시각으로, 지배자의 시각으로 이 삼국지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저거한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에 사는 우리한테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 지배자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원소의 사세상공 얘기를 예전에 이제 조조편에서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원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러면서 조조가 당대에는 오히려 더 다이아몬드 수저에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제가 25살 무렵부터 그 생각을 가졌으니까 지금까지 한 25년을 가졌네? 그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앞에서 욕하는 놈도 있었어요. 저를 상대로 놓고. 너 따위가 무슨 역사를 아냐고. 당신 따위들이 알고 있는 역사는 뭔데? 원소의 사세상공에 대한 얘기를 이때까지 정말 많이 했는데, 대명문가, 뭔 대명문가겠어. 그 당시에 탕류의 집안이었어요. 원소의 집안은. 거기다가 그 탕류의 집안에서조차 원소는 얼자였기 때문에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하는 유학을 근본으로 한 쇼맨십을 목숨 걸고 한 거예요. 한 번만 해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당시엔 안 했대. 근데 그걸 원소는 했다고. 그걸 두 번에 걸쳐서 연달아서, 그것도 첫째는 원술의 엄마, 자기 어머니가 마님으로 모셨던 원봉의, 나는 지금 원성의 양자로 가 있는데 그 원봉의 엄마를 그걸 했다고요. 3년상을. 그리고 어차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내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는데 하고 원성의 장례를 3년 더 한다고요. 이러면서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원소가. 이러면서 그 기반을 만드는 거라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학자들의 그거잖아. 학자들한테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뭔 짓을 해요. 제2차 당고의 화가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저 유학자들의 기록으로 봤다고 하면 그 당시에 제2차 당고의 화에 대한 유학자들의 시각은 어떻게 했냐고. 더했으면 됐지 덜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때려 죽일 놈들 아니야 저 황간들은. 그러니까 원소는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와서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황간한테, 특히 중국에 있었던 황간들한테 가족이 있었을까라고 하면 믿지를 못해요. 아까 건석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건석이
저기 숙부가 있었을까? 저는 숙부가 없었다는데 500원 걸어요. 진짜로. 그 숙부라는 자가 이런 거거든. 어린 나이에 있는 건석이가 숙부 나 죽으러 가요. 나 환관이 될래요. 우리 집안 한번 일으켜 볼게요. 할 때 그래 다녀와 하고 보낸 거예요. 10명이 가면 8, 9명이 죽는 그 일을 하러. 그렇게 관계가 끈끈할까? 그러니까 조참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도 못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당시에 조조가 하우씨였을까가 저한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조간이잖아. 간이 자기한테 자손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손이 없는 애를 데리고 왔겠죠. 형제가 없는 애를 데리고 왔겠죠. 하우씨면 안 되는 이유 저번에 조조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 하우돈이랑 조조랑 결혼을 하면서 저게 된다고 한나라에서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였다는 거지. 이게 제가 해석하는 역사 쪽이에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님들은 존중합니다. 당신들의 시각도 존중하고 당신들의 의미도 깊이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2000년 역사를 기록했던 저 쪽팔리고 저 빌어먹을 유학자처럼은 기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그렇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왜곡이 심하고 너무 저거 하잖아. 역사 왜곡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역사 왜곡이 아니고요. 저 시대의 역사를 왜곡해서 기록을 계속한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을 하느냐가 필요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가로서. 오늘 방송은 이렇습니다. 제가 되게 공격적인 삼국지를 하고 있죠. 그죠? 제가 이 삼국지연의를 할 때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제까지 어디에서도 보시지 않았던 삼국지 방송일 거라고. 저는 단순하고 심플하게 삼국지를 생각을 해요. 저건 거듭 얘기 드리지만 동이족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저들이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했으니까 이 동이족이라는 것도 제가 계속 되풀이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20대 무렵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동이족이라고 하면 야 궁자가 들어가는데 활 잘 쏘는 민족이지 이걸 왜 동이족으로 보냐. 그건 니들 생각이야. 그건 쟤네들을 우리를 오랑캐라고 봤다고.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게 오랑캐가 맞니 안 맞느니 가지고 싸우냐고. 내가 답답한 건 그거라고. 나는 저들이 아니잖아. 쟤네들은 우리를 툭하면 오랑캐로 봤다고. 명나라에서도 있고 그건 그 이전에도 있고 그 이후에도 있어. 근데 지들은 오랑캐한테 먹히고 다시 한족이 세워지고 이런 나라를 살았으면서 우리 보고 항상 오랑캐라는 어떤 시각을 갖고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해왔다고 툭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저들의 역사를 해석하는 거에 대한 편견이나 그런 거는 모든 게 오픈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저들의 역사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지배자들을 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배자들에 대한 고착되어 있는 어떤 생각들을 우리 식대로 다양하게 해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걸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걸 좋게 보시라고 해요.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걸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잖아요. 중요한 건 서로 간의 의견을 갖고 있는 거잖아. 한쪽을 배제시켜야 되는 의견은 아닌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은 그거라고 봐요. 근데 저 유학이 2000년 동안 이어오면서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건 상대는 적이다예요. 제가 나보다 모자라면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 거예요. 이거 유학이잖아요. 이게 유학은 아니고 학문으로서의 유학이 아니라 지배문화로서의 유학이잖아요. 그잖아요. 상대가 나보다 모자라면 난 천시해도 돼. 지배문화로서의 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해소를 해가려면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는 되게 생소한 삼국지를 해드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해석하는 삼국지연의는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죠. 저도 제가 좋아하는 영웅이 있겠죠. 제가 좋아했던 영웅도 있고, 저 관우 되게 좋아해요. 관우는 이런 의미예요. 관우는 절대 무장이 아니에요. 무인이지. 무인으로서 관우를 되게 좋아해요. 무장으로서 관우는 좀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제가 얘기 드렸던 무인으로서의 관우는 이런 집단이든 저런 집단이든 상관이 없거든. 그 안에서 대단한 거지. 근데 유비 안에 들어오면 무장으로서 관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관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저 조조도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 한때 조조 빠였던 적이 있었거든. 조조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현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형태로 바라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정치인인가라고 보면 전 되게 좋아해요, 조조를. 근데 영웅으로 바라보면, 패자로서 바라보면 조조 역시 그들 중 하나로 보이는 거죠. 뭐 이런 개념이 저한테는 조금 있어요. 그거를 삼국지를 계속 진행하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와, 오늘 2시간을 했네.
됐네요. 이게 원소 부분은 제가 조금 열받는 게 많아서 그래요. 워낙에 원소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저 욕 많이 먹었어요. 오늘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원소는 그러니까 조조편 할 때부터 제가 지금 막 쌓여 있던 거예요. 원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원소가 대단한 면이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자란 면보다 대단한 면을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원소편. 예, 오늘은 제가 이게 지금 내용도 정리 안 돼 있는 상태에다가 원소가 어느 부분은 매력적인 부분들도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원소는 컴플렉스 덩어리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사세상공에 대한 얘기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놨으니까 제가 이제 편집하면은 이제 그 부분이 또 부각돼서 나갈 거니까 원소는 절대로 그 당시에 대단했던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도 대단했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소한테는 쇼맨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3년상인 거고 슈퍼스타가 된 거죠.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모두 그 시대를 살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1%의 지배문화에서 기록한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99%의 피지배층인 우리가 해석하며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크는 이렇게 해체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크의 삼국지 라이브 해체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남은 한 주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저의 똘끼를 제가 부담스러워. 아무튼 마칠게요.